모든 것을 멈추세요. 지금부터 들을 이야기가 평생의 고생을 계속할지 아니면 모든 것을 바꿀 각성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건 값싼 동기부여도 아니고 SNS에서 떠도는 끌어당김의 법칙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의 정신적 코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지만 불을 쉽게 끌어들이는 사람들은 조용히 사용하는 단 하나의 문장도 이 문장은 단순히 돈을 끌어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당신 자체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가 일어났을 때 세상은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따라오게 됩니다. 이미 충분히 기다렸다고 느낀다면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오늘 당신은 마침내 가진 자의 자리를 차지하게 될 테니까요. 당신은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열심히 일하고 남들보다 더 노력하고 일찍 일어나고 늦게 자고 끊임없이 고생해야 한다는 말을 몇 번이나 들었나요? 이 생각은 너무 깊이 박혀 있어서 그와 다른 어떤 이야기도 거짓말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정직하게 당신 주변을 보세요. 매일 피땀 흘리며 일하면서도 여전히 한계에 시달리고 빚에 허덕이며 월말이 두려운 사람들을 몇이나 알고 있나요? 그리고 반대로 풍요롭고 자유롭게 사는 사람들은 어떤가요? 그들은 종종 가장 노력하는 사람도 가장 똑똑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서 아무도 마주하고 싶지 않은 질문이 나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열심히 싸우면서도 여전히 부족하게 살고 어떤 사람들은 덜 노력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풍요롭게 사는 걸까요? 그 답은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고 진지하게 논의되지도 않는 어떤 것에 있습니다. 의식의 상태입니다.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일을 할 때 당신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당신이 지닌 진동, 당신이 행동하는 내면의 위치, 당신의 재정, 현실은 결코 노력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항상 정체성의 문제였습니다. 결핍의 상태에서 나오는 노력은 오직 더 많은 결핍만을 낳습니다.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것과 같죠. 지치기만 할 뿐. 제자리입니다. 하지만 이미 가진 자, 이미 풍요로운 자의 상태에서 행동할 때 세상은 그 내면의 진실과 조화를 이루기 시작합니다. 돈, 기회, 인맥, 모든 것이 당신의 진동을 중심으로 끌려오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끊임없이 시도하는 삶과 끌어당기며 사는 삶의 차이입니다. 이것이 바로 네빌 고다드가 평생을 바쳐 밝히려 했던 진리입니다. 네빌은 단순한 사상가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실험가였습니다. 직접 시험하고 경험하며 삶으로 증명해낸 하나의 원칙이 있었죠. 당신의 상상은 행동하는 신입니다. 즉, 감정적으로 강렬하게 상상한 것은 환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그 창조의 주된 도구는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 말이 아닙니다. 느낌, 확신, 내면의 이미지가 담긴 말입니다. 또 네빌은 우주가 기계적으로 말한 것을 듣지 않는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우주는 당신이 진실로 느끼는 것에 반응합니다. 당신의 말은 명령입니다. 감정을 담아 반복하는 한 문장은 보이지 않는 세계에 내리는 명령과 같으며 그 보이지 않는 세계는 당신의 눈앞 현실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는 가르쳤습니다. 외부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기를 기다려서야 비로소 풍요로움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외적 증거가 없어도 지금 풍요로움을 느끼고 그 상태를 유지해야만 세상이 그 내면의 확신에 무릎 꿇는다고.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확언을 잘못 사용합니다. 나는 부자다. 나는 돈이 있다. 나는 풍요를 끌어당긴다. 같은 문장을 하루에도 10번, 20번, 100번씩 반복하죠. 마치 마법처럼 하지만 아무것도 느끼지 않습니다. 입으로만 말할 뿐 마음속은 여전히 의심, 두려움, 불안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는 입이 아니라 마음에 반응합니다. 상상에 반응합니다. 상태에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확언이 효과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영혼 없는 말을 쓰고 있기 때문이죠. 생명력도 없고 진심도 없이 말입니다. 기계처럼 반복만 하며 기적을 기대합니다. 하지만 기적은 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적은 단지 말로가 아니라 그 말이 몸에 녹아들고 삶에 살아 숨쉬고 진실로 느껴질 때 비로소 태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당신에게 그 문장을 알려주기 전에 먼저 그 문장을 살아있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법을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은 유치한 마법이 아니라 하나의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씨앗입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감정이라는 비옥한 토양에 심지 않으면 절대로 싹트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뒤에 숨은 힘을 이해하고 그것을 진실로 느낄 수 있다면 그때야말로 세상이 당신의 진실에 맞춰 반응하는 속도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성으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속도로 말이죠. 이 내용이 당신의 눈을 뜨게 했다면 지금 바로 등록하세요. 이건 단순한 영상이 아닙니다. 하나의 여정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이 지닌 힘에 더 깊은 곳으로 안내할 것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의식적으로 우리는 말에 의해 프로그램되어 왔습니다. 부모, 선생님, TV, 종교, 사회로부터 들은 말들, 겉보기엔 아무렇지 않아 보였던 그 말들이 우리의 무의식에 진실로 새겨졌고 그 순간부터 우리의 선택 한계, 돈에 대한 관계를 지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마도 당신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돈은 나무에서 자라지 않는다. 혹은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은 가난하게 죽는다. 또는 부자는 천국에 갈 수 없다. 아마도 당신은 어릴 때부터 그건 우리가 살 수 없어. 사는 게 쉽지 않아 같은 말을 들으며 자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험한 건 이런 말들을 단지 들은 것만이 아니라 느꼈다는 것입니다. 이 말들은 긴장, 좌절, 고통의 순간에 반복되었고 그래서 당신의 감정적 몸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당신이 오늘날까지 재정을 바라보는 방식에 보이지 않는 필터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더 심각한 건 당신은 그것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현실적인 시각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단지 오래된 프로그래밍을 반복하고 있을 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있다고 믿지만 사실은 배운 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결코 자신의 것이 아니었던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오래된 문장들의 지배를 받으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들은 매일 당신이 무의식적으로 따르는 조용한 명령이 되어버립니다. 자, 이제 묻겠습니다. 당신의 재정 상태를 무의식적으로 지배해온 문장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큰 꿈을 꿀 때, 더 많은 돈을 벌고 싶다고 생각할 때, 자유롭고 풍요로운 삶을 상상할 때 자동으로 떠오르는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건 나한텐 너무 과한 걸까? 내가 과연 자격이 있을까? 이번에도 또 안 될 거야. 라고 속삭이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나요? 그 목소리들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였던 말들의 잔재일 뿐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은 이것입니다. 그 말들이 심어진 것처럼 다른 말들로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비옥한 밭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이든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심을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씨앗은 새로운 문장입니다. 간단하고 살아있고 의도를 담은 문장 또한 풍요의 진동을 담은 문장. 여기서 등장하는 것이 바로 문장 씨앗이라는 개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풍부하고 검은 흙과 같다고 상상해보세요. 감정을 담아 말하는 한마디는 그 흙에 뿌려지는 씨앗입니다. 두려움에 말은 결핍을 심습니다. 확신에 말은 풍요를 심습니다. 그리고 진짜 밭에서 그렇듯 즉시 결과가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표면 아래에서는 무언가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흙이 반응하고 뿌리가 형성되며 구조가 세워지기 시작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어느 날 그 말이 현실로 자라납니다. 하지만 단순히 씨앗을 던지고 떠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감정을 담아 물을 주어야 합니다. 의식적으로 반복하고 집중하며 존재해야 합니다. 그 문장이 자라날 수 있는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곧 배우게 될 그 문장이 바로 그런 창조적 씨앗입니다. 너무 단순해서 자아는 믿지 않지만 너무 강력해서 우주는 무시할 수 없는 문장입니다. 그래서 그 문장을 말하기 전에 당신이 준비되기를 바랍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저항을 내려놓으세요. 당신은 지금 수십 년, 어쩌면 평생의 제한적 프로그래밍을 버리고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장은 단지 돈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가진 사람으로 되기 위한 것입니다. 문장은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입니다. 이건 약속이 아니라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문장을 이론이 아니라 가슴으로 새로운 내면의 자세로 느낄 수 있을 때 당신은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재정 인생 전체가 단 하나의 선택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바로 새로운 말을 진실로 받아들이는 선택부를 창조하는 문장을 의식적으로 심는 선택. 그리고 그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곧 듣게 될 문장은 단순한 단어의 조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실의 시작입니다. 그 문장은 간단합니다. 너무 간단해서 이성은 그 힘을 믿지 못할 정도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이 그 문장을 강력하게 만듭니다. 그 문장은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가질 것이다가 아닙니다. 기다리고 있다도 아닙니다. 올 거다도 아닙니다. 거의 다 왔다도 아닙니다. 바로 지금 나는 가지고 있다. 나는 존재한다. 나는 살고 있다. 결과를 이미 얻은 것으로 선언할 때 당신은 내비리 말한 결과 속에 사는 상태를 활성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모든 것을 바꿉니다. 왜냐하면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감정을 담아 말할 때 당신은 기다림의 상태에서 벗어납니다. 바라거나 꿈꾸거나 요청하거나 애원하는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받은 자의 자리를 차지합니다. 이미 가진 자, 이미 사는 자. 이것이 진짜 현실 창조와 단순한 환상을 가르는 비밀입니다. 나는 가질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당신은 그것을 미래로 미룹니다. 그리고 미래란 잠재의식에게는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 약속일 뿐입니다. 항상 손에 닿지 않는, 항상 미뤄지는 무엇도 당근을 눈앞에 매달고 달리는 말처럼 달리고 또 달려도 결코 닿지 않는 것이죠. 반면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몸으로, 감정으로, 마음속 선명한 이미지로 말하면 잠재의식은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새로운 정체성을 반영하기 위해 스스로 재구성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는 당신이 되는 것을 반영합니다. 당신이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 당신이 내면에서 진실로 느끼는 것, 그리고 당신은 아마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아직 외부 세계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바로 여기에 인간이 접근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이 존재합니다. 아무런 증거가 없어도 이미 끝을 사는 능력. 왜냐하면 당신이 끝을 살 때 시간은 붕괴됩니다. 내일이 지금으로 당겨지는 것입니다. 당신은 기다리는 걸 멈추고 드디어 창조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다르게 걷습니다. 다르게 말합니다. 다르게 결정합니다. 그건 거짓이 아니라 당신이 이미 가진 사람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실은 그 새로운 진동을 반드시 따라오게 됩니다. 이건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이건 법칙입니다. 그리고 이 법칙은 언제나 작동합니다. 하지만 단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당신이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느낄 때만. 그러니 지금 이 문장이 당신에게 울림을 주었다면 댓글에 이렇게 써보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건 단순한 문장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의 새로운 정체성과 맺는 공적인 약속입니다. 조용하지만 강력한 전환점입니다. 당신이 우주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의 시대는 끝났다고, 이제는 이미 가진 자로 살기로 결정했다고, 그리고 삶은 이 결정을 동기 삼아 응답하기 시작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치들, 열리는 문들, 바뀌는 현실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가장 결정적인 차이를 만드는 부분을 이야기해 봅시다. 감정입니다. 문장을 말하는 것은 표면일 뿐입니다. 성냥에 불을 붙이는 것과 같죠. 하지만 그 불을 유지시키는 건 그 문장을 따라오는 감정입니다. 감정이 없다면 문장은 단지 소리일 뿐입니다. 하지만 감정이 함께한다면 그것은 선언이 됩니다. 명령이 됩니다. 진동의 주파수가 되어 끌어당기고 형성하고 변형시키기 시작합니다. 이제 상상해보세요. 당신에게 상처를 준 아픈 기억 하나를 떠올려보세요. 당신은 그 순간에 있지 않지만 기억만으로도 몸은 반응합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숨이 바뀌고 어쩌면 눈물이 차오르기도 하죠. 왜일까요? 감정이 실린 상상을 몸이 진짜로 믿기 때문입니다. 이제 반대로 해봅시다. 거대한 상상을 해보세요. 말도 안 될 만큼 큰 돈이 들어오는 모습을 다 당신의 계좌에 그 숫자가 찍히는 걸 상상해보세요. 숫자를 직접 보세요. 손에 들린 카드의 무게를 느껴보세요. 가격표를 보지 않고 물건을 사는 모습을 상상해보세요. 깊게 숨을 쉬고 말해보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당신이 정말 그 장면에 몰입했다면 내면에서 무언가가 바뀌는 걸 느낄 겁니다. 몸이 따뜻해지거나 기쁨이나 안도감이 물결처럼 몰려오거나 소름이 돋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감정이 실제로 무언가를 작동시켰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당신이 잠재의식에 비옥한 밭에 씨앗을 심기 위해 필요한 전부입니다. 그 문장을 감정을 담아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그것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그리고 그 문장이 당신에게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을 때 세상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당신의 새로운 본성을 반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외부 현실은 당신이 내면에서 일관되게 유지하는 이미지의 거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연습하세요. 느끼세요. 당신을 감동시키는 내면의 이미지를 보고 만지고 느껴보세요. 그리고 선언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마치 이미 그것이 현실인 것처럼 말하세요. 왜냐하면 우주에게는 당신이 진실처럼 느끼는 것이 곧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당신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 그렇게 강력하다면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매일 확언을 하는데 아무 일도 안 생기죠? 답은 간단하고도 가혹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로봇처럼 문장을 반복합니다. 하루에 10번, 20번, 100번씩 더 기계적인 반복이 우주를 설득할 것이라 믿고 말이죠. 하지만 우주는 반복에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주는 감정에 반응합니다. 감정 없이 1000번 반복하는 것은 사막에서 소리치는 것과 같습니다. 소리는 나지만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습니다. 연료 없이 차를 시동 걸려는 것과도 같죠. 열쇠를 몇 번이고 돌려도 엔진은 절대 켜지지 않습니다. 창조의 연료는 반복이 아닙니다. 감정, 진동, 존재감입니다. 그래서 진짜 효과적인 것은 하루 종일 공허한 문장을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몇 분, 때로는 몇 초라도 감정적으로 강렬하고 생생하며 의식적인 경험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이미 가지고 있는 것처럼 깊이 느껴보는 것, 당신이 상상하는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보는 것, 주위를 둘러봤을 때 모든 것이 이미 현실이 된 것처럼 느껴보는 것, 이 짧지만 감정으로 가득 찬 몰입은 몇 시간의 영혼 없는 반복보다 훨씬 더 강력합니다. 당신은 1000번 반복할 필요 없습니다. 당신은 그 말이 말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그 문장이 담고 있는 느낌을 진짜로 느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많은 사람들이 절대 건너지 못하는 다리입니다. 그들은 풍요를 말하지만 마음속은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부를 말하지만 행동은 한 푼이라도 아끼려는 불안함에서 나옵니다. 우주는 단어를 듣지 않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상태를 듣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것과 믿는 것 사이에 일치에 반응합니다. 여기서 당신의 일상 속 실전 적용이 중요해집니다. 문장을 아는 것은 첫걸음입니다. 그 문장을 느끼는 것은 두 번째 걸음돌, 하지만 그것이 진실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 바로 그게 진짜 변화를 일으키는 순간입니다. 이제 매일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하세요. 이미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어떻게 행동할까? 당신이 원하는 경제적 자유를 이미 얻었다고 상상해보세요. 모든 청구서가 무리 없이 지불되고 당신은 아침에 압박감 없이 평온하게 눈을 뜹니다. 이제 질문하세요. 그런 나 자신은 마트에서 어떻게 행동할까? 직장에서? 대화할 때? 식당에서? 결정을 내릴 때? 그 버전의 나는 동전을 세고 있을까요? 스스로를 사보타깅하고 있을까요? 부족함이 두려워서 가장 싼 것만 고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평온함과 명확함, 자신감으로 선택할까요? 이건 무책임하게 돈을 쓰자는 말이 아닙니다. 이건 늘 공급된다는 믿음 속에서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절박함이 아니라 풍요의 기반 위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이 진동이 더 많은 것을 끌어당깁니다. 왜냐하면 우주는 거울이니까요. 당신의 내면 자세를 외적 결과로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든 것 중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당신은 원하는 것을 끌어당기지 않습니다. 당신은 자신이 된 것을 끌어당깁니다. 이것이 모든 창조의 핵심 코드입니다. 원하는 것만으로는 현실이 바뀌지 않습니다. 원함은 시작일 뿐입니다. 하지만 원하는 것만 있고 그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텅 빈 바람에 불과합니다. 심지도 않은 씨앗에서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미 가진 사람처럼 살기 시작하면 원함은 사라집니다. 그 자리를 확신이 채웁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당신의 에너지장을 바꿉니다. 당신이 내뿜는 것을 바꾸고 사람들이 당신을 인식하는 방식이 바뀝니다. 당신의 위치, 움직임, 결정 방식이 바뀝니다. 기회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바뀌고 아이디어가 떠오르며 시너지와 우연이 넘쳐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그것을 쫓아서가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그런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당신에게 끌려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정체성입니다. 이건 연기가 아닙니다. 이건 내면의 기준점을 새롭게 선택하는 것입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존재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당신이 외부에서 살고 싶은 것을 먼저 내면에서 입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가 안에서 일어나면 밖의 세계는 선택의 여지 없이 따라옵니다. 재편되고 정렬되고 순응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 절대적으로 모든 것은 당신 안에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이 각성이 당신 안에서 깨어났다면 지금 등록하세요. 왜냐하면 다음 영상에서 나는 당신에게 하루 중 가장 강력한 순간, 잠들기 직전의 찰나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보여줄 것입니다. 그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 잠의 문턱에 선 그 순간이야말로 마음이 가장 열려있고 가장 수용적이며 가장 창조적인 시간입니다. 바로 그때 당신은 원하는 것을 잠재의식이라는 비옥한 흙에 직접 심을 수 있습니다. 네빌은 이 순간을 창조의 공방이라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때 보이지 않는 것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이 지름길을 정확하게 활용하는 법을 알고 싶다면
이 여정의 다음 단계를 절대 놓쳐선 안 됩니다. 자, 이제 발을 땅에 딛고 이야기합시다. 이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진짜 변화는 강력한 문장을 가끔 반복하는 데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변화는 이 새로운 의식을 일상 속으로 가져올 때 시작됩니다. 익숙한 순간 속에서 예전이라면 결핍의 자동 반응으로 움직였던 그곳에서 넌딱 문장을 사는 것이 변화를 만듭니다. 그건 마치 주문처럼 머릿속으로 반복하는 게 아닙니다. 그 문장을 진실처럼 행동하고 생각하고 느끼고 선택하는 것입니다. 도전적인 상황 앞에서도 두려움 대신 깊게 숨을 들이쉬고 말하는 것.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운전할 때, 샤워할 때, 걷고 있을 때, 은행줄에서 기다릴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의 상태를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기다릴 때, 이런 평범한 순간들이야말로 당신의 상태를 강화할 수 있는 최고의 기회입니다. 그 문장을 생각만 하지 말고 느끼세요. 작은 트리거들을 활용하세요. 지갑을 볼 때 속으로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계산서를 지불할 때 감사의 마음과 함께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길을 걷고 있을 때 세상이 당신의 내면 상태에 반응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리고 확신을 담아 말하세요.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연습은 노력이 아니라 존재감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이 존재감이 평범한 순간들 속에서 쌓일 때 당신 안에 새로운 감정적 기반, 새로운 정체성이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실은 바뀝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풍요를 기다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세상이 기다려온 풍요, 그 자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번영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번영을 진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진동하는 것이 당신이 살게 될 현실입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이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때 당신은 미래를 선언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을 창조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뇌에게, 몸에게, 우주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나의 진실이다. 이것이 나의 상태다. 이것이 나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 문장을 살면 살수록 그것은 더 이상 연습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가 됩니다. 당신의 선택이 바뀝니다. 당신의 대화가 바뀝니다. 당신의 한계가 바뀝니다. 당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이 바뀝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에 응답합니다. 그래서 나의 마지막 초대는 단순하지만 깊습니다. 문장을 예쁜 문장으로만 남기지 마세요. 살아내세요. 진동하세요. 당신의 발걸음을 이끌고 당신의 생각을 형성하고 당신의 결정을 지탱하는 문장으로 만드세요. 그 문장과 함께 아침을 맞이하고 그 문장과 함께 잠드세요. 그 문장을 당신의 자연스러운 진동으로 만드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문장을 살기 시작할 때 당신은 진짜 변화를 살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나는 지금 이것을 가지고 있다. 이 진실이 당신의 새로운 출발점이 되게 하세요. 그러면 삶은 그 반영을 매일 모든 순간마다 당신에게 보여줄 것입니다.